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8일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이 다 되어 왔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서 주말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2달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도 파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 하시는 길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이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매물대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또 체크가 되더라고요. 제가 매물대 체크를 아마 급락이 나왔던 이 부분부터 끝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상방에 쌓여있는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이쪽 매물대를 체크하게 되면 상방에 좀 쌓여있는 매물이 다시 확인이 되는 상태죠. 여기에 있는 매물의 힘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밀려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체크를 할 거냐,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두고요, 가운데에도 하나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2개 정도 그어주는 거죠. 이게 1차 매물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게 2차 매물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물 압박을 넘어야 할 구간이 이 정도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비트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다시 가격을 올려준 다음에 위로 안착해서 횡보를 통해 물량 소화를 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어쨌든 물량 소화를 하려면 좀 비비는 듯한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꺾여버린다는 건 아무래도 힘이 조금 약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고의 저항 부분이 이제 다시 지지로 변경이 돼서 원래는 버텨줬어야 하는 게 이쁜 그림인데 큰 음봉으로 빼버렸죠. 4시간 봉으로 주요한 구간을 이렇게 음봉으로 빼버렸다는 건 아무래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겠다. 잘 보시면 이 지지선에서 여러 번 버티는 듯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자, 상방에 매물이 있고 지지라인은 좀 가까웠죠. 근데 결국 이 지지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져버린 모습,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는 없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지지라인으로 체크를 해본 건 아무래도 이 전고 부분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려오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채널은 또 형성이 새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느낌의 확장 채널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매물대를 또 체크를 해보더라도 사실 하방에 물량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충분히 지지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구간, 그게 19695, 쉽게 197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물대를 지우고 아예 일봉 매물대로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에서 그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긋더라도, 자, 제가 체크해 놓은 이 보라색 구간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 이 일봉 매물대를 보시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두텁단 말이에요. 그쵸?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 부근은 충분히 매물 압박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작은 시간봉 프레임에서 여기 매물대를 따로 확인했고, 일봉 매물대에서도 자, 이 부근이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위아래 선을 그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죠. 이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넘어주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볼 구간은 요 고점 부근입니다. 22800인데 이 부근 돌파가 나와주면 22800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다시 올려준 다음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그려보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해요. 아마 오늘 PC 발표가 있는 날이죠. 제가 알기로는 PC 발표가 있는 날로 알고 있는데 이 발표가 또 좋게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일정을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8일 발표된다고 하네요. 오늘이네요. 오늘 이 PC 지표가 발표되니까 이 지표의 결과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연준에서 주목하는 지표는 CPI보다 PC를 더 중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로 물가가 어느 정도 안
안정화가 되었다고 체크가 되어줘야 하는 부분인 거죠. 아무튼 비트코인 단일적인 방향성은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매물이 형성된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살짝 더 내려올 수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또 표시를 안 해놨네요. 이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를 체크를 해보니 21,900에서 2800 수준 요 정도 사이 1차, 2차 이렇게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다더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봉상 너무 많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RSI가 거의 80 수준에 도달을 했단 말이죠. 4시간봉 상으로 과매수 구간을 아예 크게 넘어버린 상태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RSI가 되게 보기 쉬운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지표인데 힘이 그만큼 강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시간봉 프레임이 큰 차트에서는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조정의 이유로 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매물, 그리고 일봉 매물대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보조지표상 과매도 구간에 도달을 했다. 세 가지의 이유가 중첩이 된 구간이었죠. 충분히 하락이 나올 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RSI 4시간 봉이 한 80 수준에 닿으면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요때도 그랬고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거의 뭐 70만 넘어도 사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매수간에 도달을 하면 지금도 동일한 구간에 비트코인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줬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 과열된 구간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이제 거의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조금 부정적인 게 뭐냐면 RSI가 이렇게 오르면서 적은 폭의 상승이 좋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가격이 오를 거면 완전히 이렇게 폭등을 해주면서 RSI가 이 고점 부분에서 노는 게 좋거든요. 근데 가격이 살짝 오르고 RSI도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를 거면 팍팍팍 오르고 RSI도 그냥 과매수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5번. 네, 5번 감사합니다. 차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에 대한 중요성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영상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 제닛 옐런의 GDP 보고서 관련 발언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성장 둔화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즉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된다.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빠져도 재정적으로 대응할 여유가 있다. 제가 늘 라이브 때 말씀드리는 거, 미국은 자기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견고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얘기죠? 긴축 전환 스탠스를 우리는 가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발표된 데이터는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회복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피봇 안 할 거다. 빠른 경제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전환된다 생각한다. 금리 더 올려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자, 데이터 분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그놀레님이 분석해주신 데이터 분석 내용인데, 이 파이사이클 이평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쭉 내려오는 보라 색깔 이동평균선이 보이시죠? 이 이평선이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숏텀 홀더, P&L 레이티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숏텀 홀더들의 수익권 그리고 손실권을 데이터로 나타낸 걸 겁니다. 즉 이 주황색 선이 가운데 선을 넘어서 줬을 때는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상승장 때는 단기 투자자들도 이렇게 상승장의 수익을 보고 나오고요. 하락장 때는 단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선을 넘어주는 순간이 상승장의 시작일 때가 많았다. 자, 보시면 가운데 선을 이렇게 넘어주는 순간들이 상승장이 유지가 되는 게 보이시고, 가운데 선 아래로 이 데이터가 떨어지는 순간은 하락장일 때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보시면은 지금은 완연한 하락장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가운데 선을 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1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하락장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하락장을 벗어나기 위해선 이 숏텀 홀더들의 수익이 평균치 이상, 그러니까 수익중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 이동평균선도 넘어주는 게 좋다. 이 파이 사이클을 넘어주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상승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로하나 문제가 좀 대두가 되더라고요. 시세 조정 계획서 나왔다. 보니까 코인 브로커들이 만든 시세 조정 계획서가 확인이 됐다. 한컴 위드, 한컴 금거래소의 명의였고, 이는 회장한테도 보고가 됐다. 즉 세력질을 했다는 겁니다. 코인으로. 코인을 만들어 놓고 그 코인을 시세 조작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긴 다음 이익을 실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즘 뭐 코인들이 말이 많잖아요. 갑자기 상장돼서 확 다 죽여버리는 그런 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이런 기업에서도 번번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이거 하나일 뿐인데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확인이 되지 않은 종목에 대한 투자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메이저급 코인들에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금을 조금씩 불려나가는 방식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비트만 가지고 노셔도 괜찮습니다. 비트는 왜 가지고 놀아도 괜찮냐 말씀을 드리냐면, 물려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려도 괜찮다, 얘는 언젠가 내 평단에 온다라는 믿음이 저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펀더멘탈적으로 완성이 돼 있죠. 실지 채굴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원가는 1000만원 수준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들도 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한두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뛰어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부여가 된 거죠. 데이터 쪼가리에 실체가 부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서 비트코인은 점진적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채굴량은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할 만한 건덕지들이 좀 많다. 괜찮은 투자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또 데이터를 하나 봅시다. 푸엘 멀티플 지표인데, 이 푸엘 멀티플 지표가 스트롱 바이존에 도달을 했다. 역대 하락장 때 뭐 NUPL 지표, 그리고 MVRB 지표 등등등 이런 지표들이 다 바이존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다 지금 바이존에 도달을 했다.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면 좋을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물로 비트코인을 좀 모아가면서 숏은 단기적으로 치는 그런 느낌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비트코인 시장이 사실 선물 주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내 포지션이 청산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장기 홀딩을 하시는 분들은 보다 길게 가져가시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로 비트코인의 방향성 그리고 존재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만 한번 살펴보고 또 마치도록 할 건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선 증시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제 GDP가 우리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가 나왔죠. 미국의 경제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GDP 예상치가 마이너스 때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2.6%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쉬웠던 거는 이제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근데 어닝 쇼크가 난 기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2.3이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실적들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이제 뭐 메타 그리고 아마존도 떨어졌고요. 일단은 미국 GDP가 좋게 나왔고 실업률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긴축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은 상승했고요. 다시 위험자산은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안전자산의 대표격은 사실 달러잖아요. 달러가 상승하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떨어질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자산은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 디커플링 형태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는 위험자산의 약세를 동반합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종목에 달려들 때는 아니에요. 네.
최대한 무거운 종목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지지라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969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9695를 잃게 되면 다시금 바닥 구경하러 갈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박스권 양상인데 이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내용, PCE 지표를 오늘 밤 확인하시라고 전달을 드렸고요. 아마 FOMC에서 금리를 0.75 정도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가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 버렸으니 연준 측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아직까지 얘네가 버틸만 하구나. 그리고 실질 소비도 유지되고 있고 생산량도 유지가 되고 있구나. 왜냐면 경제가 성장했다는 걸 자기네들 눈으로 확인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금리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상승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볼 이슈는 뭐 중간선거 정도 외에 1950년부터 중간선거 이후로 증시가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경제는 여전히 성장 중이고 탄탄하다는 걸 체크를 했고요. 연준 측에선 금리를 인하할 이유에 대해 딱히 찾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FOMC 때 0.75%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될 PCE 지표 어떤 식으로 나와줄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매물대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이 한 번 더 하락 가능한 구간이었다. 그리고 비트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19695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마지막 시점은 아마 저도 12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2월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혀가면서 그 금리가 유지되다 아마 1분기쯤, 내년 1분기쯤 다시 금리 인하 스탠스로 좀 돌아가 주지 않을까. 그 고금리를 사실 계속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있거든요. 거의 5%대에 가까운 금리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겠죠. 지금은 뭐 비축해둔 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시장에 돈이 또 돌지 않게 되고 경기는 계속해서 후퇴, 침체기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1분기 정도에 다시 상승 전환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또 슈팅 나올 거고 또 하락 크게 나올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훅 빼고 좀 올리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네, 7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제가 또 추가적인 거는 언제든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주말이나 뭐 늦은 저녁에도 필요한 정보들은 체크를 해드리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